회피형 전 연인이 돌아오기 전 거치는 5가지 단계의 타임라인과 우리가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피형 파트너와의 이별은 오랫동안 마음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루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처럼 따뜻하다가도 다음 날이면 차갑고 멀어지며 결국 떠나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침묵에 익숙해질 때쯤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들이 겪는 감정적 갈등의 타임라인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회피형 전 연인이 돌아오기 전 거치는 5가지 심리적 단계와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혼란스러웠거나 잘 지내 요즘 어때? 하고 묻는 그 연락을 기다려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해방감의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불안형이나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분들에게 거의 항상 오해를 받습니다. 이별 직후 회피형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이 높아지는 긴장감을 조절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롭고 가볍다고 느낍니다. 친밀감이 주는 압박에서 자신을 보호했으니 스스로 아주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믿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타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웃는 사진을 올리거나 가볍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단계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저 도피일 뿐입니다. 그리고 도피는 현실이 조용히 말을 걸어오기 전까지만 통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 메아리의 단계입니다. 해방감의 첫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낯선 공허함이 그들의 내면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 해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만남은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토록 원했던 침묵은 이제 귀를 찌를 듯이 시끄럽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당신의 빈자리를 실감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연락은 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머릿속엔 온통 당신 생각뿐입니다. 함께 갔던 장소들, 당신이 웃던 모습, 당신의 목소리가 무의식 속에서 메아리처럼 반복 재생됩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회피형은 이런 감정에 따라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감정들을 머리로 합리화하려고 애씁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냥 내가 지금 외로워서 그런 걸 거야 하고 말이죠. 그리워하는 감정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감정적인 긴장감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의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부재 때문에 생겨난 긴장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촉발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전환점입니다. 그들의 일상 속 무언가가 당신에 대한 기억을 아주 강렬하게 촉발시킵니다. 사진 한 장일 수도 있고 겹지인의 이야기나 이별 노래 혹은 예상치 못하게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만들어낸 거리가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존심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감정적 친밀함은 곧 위험이라는 내면의 믿음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하는 대신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할지도 모릅니다. 예전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스토리를 보거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묻기도 합니다. 일종의 테스트 단계입니다. 수영장에 완전히 뛰어들지는 않고 발끝만 물에 살짝 담가보는 격이죠. 이 시기에 그들은 가장 큰 혼란을 겪습니다. 자신이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바로 그것을 이제는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요. 이별을 고했던 그때의 당신이 아니라 영혼까지 맞닿아 있다고 느꼈던 그 시절의 당신을 원합니다. 네 번째 단계, 합리화의 단계입니다. 자극들이 쌓이고 침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그들은 회피형 특유의 논리와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타협을 시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숨막히는 연애는 아니었어. 그 사람은 날 진짜 사랑했어. 내가 너무 밀어냈던 걸까? 그때는 내가 준비가 안 됐었지만 지금의 나는 다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들이 내면적으로 성장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여전히 회피형의 논리입니다. 자신들이 이별의 과정에서 잘못 대처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다치지 않을 만큼 안전한 방식으로 다시 당신의 삶에 들어갈 명분을 합리화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가벼운 메시지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오늘 문득 네 생각났어? 잘 지내지? 하는 식으로요. 그저 안부를 묻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하는 행동은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다는 속마음은 숨긴 채 아직 당신의 문이 열려 있는지 슬쩍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간접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지만 어쨌든 그들이 다시 당신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5번째 단계, 귀환의 단계입니다. 마침내 당신에게서 여전히 따뜻함을 느끼거나 혹은 자신들의 삶이 감정적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느끼면 그들은 진짜 행동을 취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다시 이어보려는 진지한 시도일 수도 있고 향수병과 죄책감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권을 쥐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이 돌아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다시 받아줄 것인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회피형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그들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빈자리의 공허함이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친밀감보다 견디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과정은 처음엔 미묘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잦아지고 만나서 회포를 풀자고 하거나 보고 싶었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회피형은 당신이 그들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기 전까지는 결코 진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온전한 당신의 힘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다시 다가갈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보너스 인사이트 타이밍이 말보다 더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그저 당신이 그립다는 이유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적 갈등이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돌아옵니다. 달력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 수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압박할수록 그들은 더 오래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둘수록 당신을 향한 그들의 관심은 조용히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솔직하지도 않죠. 하지만 그게 바로 회피형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타임라인을 단순히 며칠 지났는지가 아니라 감정의 단계로 이해하게 된다면 더 이상 무작정 기다리는 대신 진정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 단계들을 거치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집착하며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세요.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당신은 진화하세요. 그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당신은 확신을 찾으세요. 그들이 침묵할 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게 하면 만약 그들이 돌아오더라도 예전의 역학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버전, 즉 친밀감을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에 긍정적인 기준을 세우는 새로운 당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당신의 그 새로운 기준에 맞춰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서둘러 돌아와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 없이도 앞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길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전 연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너무 많이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메아리치고 기다리며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고요한 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그들의 침묵이 항상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그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가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인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명확한 해답이나 위로 혹은 당신 자신의 여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세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리즘과
저에게 알려주는 길이니까요. 회피형 파트너와의 이별 후 혼란스러운 후폭풍을 견뎌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공간은 그저 정답을 넘어 감정적인 자유와 주도권,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왔는지, 아니면 당신이 지금 메아리의 단계에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나아갔는지 말이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침묵 속에 갇혀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도망쳐버리는 사랑은 곁에 머무는 법을 아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인한 행동은 앞을 향해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말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잘 돌봐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